니까짓게 우리 집 식구 됐으면 우리 딸 신혼여행비 1,000만 원 결제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수화기 너머로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던 시어머니의 뻔뻔한 호통 소리. 지난 3년 저는 그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마르지 않는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갈라선 직후에도 당당하게 돈을 내놓으라니 기가 막혀 실소가 터지더군요. 저기요. 도대체 누구시죠? 이제 착하고 호구 같던 며느리 이지원은 죽었습니다. 선 넘은 전 시댁 식구들에게 제 인생을 건 아주 화끈하고 통쾌한 축의금을 던져줄 시간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견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중반 이지원입니다. 치열하게 일하며 남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고 있죠. 하지만 제 삶은 겉보기와 달리 매일매일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야근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숨이 턱 막히더군요. 거실 바닥에는 먹다 남은 피자 박스와 뒹구는 치킨 뼈다귀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소파에 벌러덩 누워 모바일 게임에 푹 빠져 있었죠. 아싸, 잡았다. 당신, 내가 먹은 건 바로바로 좀 치워달라고 했잖아. 아, 깜짝이야. 언제 왔어? 지금 막. 나 너무 피곤한데 이것 좀 치워주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이번 판만 끝내고 치울게. 짜증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누르고 제가 빈 박스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제 코앞으로 자기 휴대폰 화면을 쑥 내미는 거예요. 여보, 이것 좀 봐봐. 뭔데? 우리 동생 하와이 신혼여행 견적서. 어때? 호텔 진짜 죽이지? 화면에는 눈이 돌아갈 만큼 화려한 5성급 리조트 사진과 함께 어마어마한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와이? 좋네. 근데 이걸 왜 나한테 보여줘?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네, 어머님. 네, 너 민수한테 얘기 들었니? 우리 딸 신혼여행 말이다. 다짜고짜 본론부터 꺼내시는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울렸습니다. 네, 방금 막 봤어요. 그래, 우리 딸 평생 한 번뿐인 신혼여행 아니냐. 언니 된 도리로 네가 1,000만 원짜리 패키지로 시원하게 결제해라.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1,000만 원이요? 그래, 네가 벌이도 좋은데 그깟 돈이 대수니? 어머님, 아가씨 신혼여행을 왜 제가 제 월급으로 보내줘야 하는데요? 제가 무슨 돈 나오는 기계도 아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확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 내 깎게 우리 집 식구 됐으면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돈 좀 번다고 지금 시어미를 가르치려 들어? 아주 기가 차서. 어디서 말대꾸야 말대꾸가.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옆에 있던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좀 말려달라는, 제발 좀 도와달라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 시선을 슬금슬금 피하더군요. 그러더니 제 팔을 툭툭 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그냥 자기가 좀 해줘라. 뭐? 우리 엄마 불쌍하잖아. 자기가 돈도 훨씬 더 잘 버는데 그냥 좀 참아주라. 응?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매달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던 시댁 생활비. 시누이가 사고 칠 때마다 조용히 뒤에서 메꿔주던 카드값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저를 현금 인출기 취급하던 시댁 식구들의 뻔뻔한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자기야, 한 번만. 동생 결혼식이잖아. 남편의 찌질한 목소리가 귓가에 앵앵거렸습니다. 내 지갑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었을까요?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뎠던 제가 너무나도 바보 같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퇴근하자마자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커다란 캐리어를 꺼내 바닥에 펼쳤죠. 당장 입을 옷가지들과 제 개인 용품들만 닥치는 대로 캐리어 안으로 우겨 넣었습니다. 손놀림이 거칠어졌지만 제 마음속엔 이미 일말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신나게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안방으로 고개를 들이밀더군요. 당신 지금 뭐해? 어디 출장 가? 밥은 안 차려줘? 저는 대답 대신 가방 지퍼를 찌익 소리가 나게 올려 닫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가방에 챙겨두었던 서류 봉투를 집어들고 거실로 성큼성큼 나갔죠. 탁! 식탁 위로 구겨진 서류를 차갑게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봉투 안을 확인하더니 종이를 들고 있던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혼 신고서? 자기야, 지금 장난해? 어제 내가 우리 동생 하와이 결제해달라고 해서 이래? 아니, 그렇다고 이혼을 하자는 게 말이 돼? 부부 사이의 이깟 돈 문제로 이혼하자는 여자가 세상에 어딨어.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장난으로 보여? 나 더 이상 니들 집안 ATM기로 안 살아. 그동안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젊음 바친 걸로 좋게. 호구 노릇도 어제로 끝이야. 군말 말고 당장 도장 찍어. 제 단호한 목소리에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으려 안절부절 못하더니 급기야 휴대폰을 꺼내 들더군요. 스스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또 찌질하게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엄마, 지원이 가방 쌌어. 나보고 당장 이혼하재. 전화를 끊고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 비밀번호가 신경질적으로 눌리더니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쳐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현관에 세워둔 제 캐리어를 발로 퍽 걷어차시더군요. 아이고, 내 팔자야.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차? 어디서 굴러먹던 게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이따위 행패야.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차갑게 대꾸했죠. 어머님 말씀 다 하셨어요? 저 이제 이 집에서 나갈 거니까 그 귀한 아들 어머님이 평생 끼고 사세요. 전화해서 돈 달라는 짓도 이제 끝입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제 얼굴에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나가? 그래, 당장 나가라. 대신 나갈 거면 네가 산 혼수랑 예물 다 놓고 맨몸으로 나가. 이 집안에 내년 물건 단 하나도 못 가져가. 우리 아들 청춘 바친 값은 다 내놓고 가야지. 머리핀 하나라도 챙겨가면 내가 경찰에 도둑년으로 당장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제 엄마의 섯을 퍼런 기세에 숨죽이고 서 있을 뿐이었죠.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저들의 천박한 민낯. 그걸 조용히 지켜보고 있자니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던 분노마저 싸늘하게 식어내리더군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이런 바닥인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챙기고 살았다는 사실이 그저 소름 끼치고 역겨웠습니다. 거실에 놓인 소파, 냉장고, 텔레비전 전부 제 돈이 들어간 것이었죠. 하지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며 저들과 질척거리는 시간조차 너무나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단 1분 1초라도 더 엮이면 제 영혼이 썩어 들어갈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래, 다 가져.
내가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으로 산 물건들 구역질 나서 나도 다 버리고 간다. 대신 조건이 있어. 내일 당장 법원 가서 도장 찍어. 뭐라고? 내일 아침 9시 정각 가정법원 앞으로 나와. 내일 법원을 가자고? 남편이 당황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남편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지금은 저녁이라 법원 문 닫았으니까 내일 아침에 바로 접수해. 내일 안 나오면 재산 분할 청구 다 해서 내 월급 통장까지 싹 다 압류 걸어버릴 줄 알아. 알아들었으면 비켜. 제 도끼 어린 눈빛과 협박에 기가 눌렸는지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등 뒤에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이고, 저 독한 년. 그 고함을 귓등으로 흘리며 저는 미련 없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근처 호텔에서 홀가분하게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 가정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앞에서 만난 남편은 밤새 잠을 못 잤는지 퀭한 얼굴이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힐끔힐끔 눈치를 보며 입을 뗐습니다. 자기야, 진짜 이럴 거야? 어제 우리 엄마가 화가 나서 저러신 거 알잖아. 하룻밤 잤으니까 화 좀 풀고. 입 닥쳐. 도장이나 똑바로 찍어. 접수 창구에 도착해서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 도장을 쾅 찍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길고 끔찍했던 3년의 족쇄가 서류 몇 장으로 허무하게 끝이 났죠. 모든 접수 절차를 마치고 법원 문을 나설 때였습니다. 뺨에 서늘하고 상쾌한 바람이 훅 하고 와닿더군요. 마치 제 마음속에 새까맣게 묵혀있던 찌꺼기들이 바람에 싹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전 남편의 얼굴도 돌아보지 않고 저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던 집을 빠져나와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접수한 지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에 작고 깨끗한 오피스텔을 하나 구했죠. 오늘은 이사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온전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느지막이 일어나 창문을 여니 따스한 햇살이 방 안가득 쏟아져 내리더군요. 원두를 직접 갈아 핸드드립 커피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우는 은은하고 고소한 커피 향기. 지난 3년 동안 주말 아침에 이런 여유를 부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거실에 널브러져 게임만 하던 전 남편의 등짝을 볼 일도 산더미처럼 쌓인 배달 음식 쓰레기를 치울 일도 없었습니다. 온전히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나 달콤하던지요. 막 내린 따뜻한 커피를 머그잔에 담아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첫 모금을 기분 좋게 음미하려는 찰나였습니다. 징징.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던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불쾌하고 요란한 소리였죠. 누구지 싶어 액정을 내려다본 저는 하마터면 입에 머금고 있던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에는 최영숙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거든요. 순간 미간이 확 찌푸려졌습니다. 수신 거부를 누르려다 문득 손가락을 멈췄죠. 대체 무슨 염치로, 무슨 낯짝으로 일주일이나 지난 지금 나에게 전화를 건 걸까? 화가 난다기보다는 인간의 뻔뻔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순수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여보세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야, 이 독한 년아. 수화기를 뚫고 나올 듯한 전 시모의 쩌렁쩌렁한 고함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아침부터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욕짓거리시네요.
볼일 다 끝난 사이에 무슨 용건이시죠? 뭐가 어쩌고 어째? 너 이혼 서류에 도장 하나 찍었다고 이제 남인 줄 알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뻔뻔함이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었으면 당연히 남이지. 그럼 도대체 피 한 방울 안 섞인 우리가 무슨 사이란 말인가요? 이혼했으니까 완벽한 남이죠. 서류 접수하신 거 벌써 까먹으셨어요? 시끄러워. 갈 땐 가더라도 줄 건 주고 가야지. 네가 혼수 다 팽개치고 몸만 나갔다고 우리가 끝난 줄 아느냐? 제가 그 집에 빚진 게 어딨다고 줄 걸 주고 가요? 우리 민정이 신혼여행비 그거 결제해주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그놈의 하와이 신혼여행비를 이혼하고 나간 전 며느리한테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전화를 한 겁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또 하나 들려오더군요. 엄마, 빨리 달라고 해, 빨리.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제 엄마 등 뒤에 숨어 징징거리는 전 시누이의 간드러진 목소리였습니다. 그 철없는 소리를 듣고 전 시모는 한층 더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습니다. 너 들었지? 우리 딸 애타는 목소리 안 들려? 오늘 밤까지 내 계좌로 1,000만 원 딱 입금해라. 네가 그동안 우리 집 며느리 노릇하면서 빼먹은 게 얼만데 이 정도도 못 해주고 나가? 제가 그 집구석에서 빼먹은 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매달 당연하다는 듯 갖다 바친 생활비와 시누이에게 준 용돈, 그리고 전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을 메꿔준 제 피 같은 돈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아야 정상인 상황인데 분노를 넘어선 어이없음에 도리어 화를 낼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헛바람 빠지는 소리와 함께 제 입에서 실소가 터져나왔죠. 하하하. 너 지금 시어미가 말하는데 웃어? 이게 단단히 미쳤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꾀꾀거리는 소리에 저는 천천히 웃음을 거뒀습니다. 머릿속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맑게 가라앉았죠. 분노나 억울함 같은 감정조차 이미 사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길을 걷다 오물을 밟은 것 같은 순수한 불쾌함과 혐오감만이 남았을 뿐이요.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또박또박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도대체 누구시죠? 너 지금 나한테 누구냐고 물었어? 2년이 이혼 도장 찍더니 아예 실성했구나.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저 아줌마 모르거든요. 제 대답에 수화기 넘어가 1초 정도 정적에 휩싸이더군요. 아마 너무 당황해서 숨을 들이켜고 혈압이 오르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곧이어 펄쩍 뛰며 날뛰는 소리가 제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줌마, 너 지금 하늘 같은 시어미한테 아줌마라고 했어. 이 호로 잡년이 당장 돈 안 내놔. 옆에서 전 시누이도 덩달아 거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 언니 진짜 미쳤나 봐. 야, 너 당장 돈 안 보내면 내가 가만 안 둬. 저는 식어가는 커피잔의 손잡이를 한 손으로 매만지며 나긋나긋하게 덧붙였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아침부터 남의 번호로 전화해서 대뜸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시면 곤란하죠. 요즘 이런 저급한 수법 다 아는데 한 번만 더 전화하시면 보이스피싱으로 당장 경찰 부릅니다. 뭐? 경찰? 야, 이지워. 뚝. 저는 가차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정말 상쾌하더군요. 지난 3년 동안 제 숨통을 옥죄던 낡은 목줄을 제 손으로 가위질에 끊어낸 기분이었습니다. 식은 커피를 마저 들이켜고 빈 잔을 싱크대에 갖다 놓으려는데 테이블 위에서 다시 징징징 요란한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연속적인 진동에 테이블 위 핸드폰이 다 덜덜 떨리며 춤을 출 지경이었죠. 이 평화로운 주말 아침을 끝까지 망치려 드는 작태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켜보니 전 시모가 보낸 문자 테러였습니다. 빨간색 숫자, 알림 배지가 순식간에 10을 넘어 20을 향해 치솟고 있었죠. 너 돈 안 내면 니네 회사 게시판에 빚쟁이의 성질 더러운 이혼녀라고 소문 다 낼 줄 알아. 당장 돈 보내. 어디서 경찰을 들먹여? 네가 혼수 훔쳐 달아난 도둑년이라고 회사 로비에 대자보 붙여줄까? 우리 민정이 신혼여행 망치면 내 직장 생활도 끝인 줄 알아라. 제 눈으로 직접 읽으면서도 도무지 믿기지 않는 저열한 협박 텍스트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팸 번호로 차단하고 무시해버리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되었으니 다시는 제 인생에 엮일 일 없는 쓰레기들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자를 한 줄 한 줄 곱씹어 읽을수록 등골이 서늘해지는 직감이 들더군요. 저 여자라면, 그리고 저 신우이와 찌질한 전 남편이라면 정말로 하고도 남을 부류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위치와 부서명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마케팅 팀장이라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코피를 쏟아가며 일했는지 아시나요? 이혼이라는 개인사로, 그것도 저런 밑바닥 인간들의 행패 때문에 회사에서 구설수에 오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휴대폰 액정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제 입가에 저도 모르게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꾸 피하고 무시하기만 하면 평생 저를 만만한 호구로 보고 제 일상을 물어뜯으려 들겠죠. 사냥감을 노리는 사냥꾼처럼 제 안에서 차갑고 서늘한 투지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렇게나 축하를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면 그 간절한 소원대로 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 집구석에서 겪은 수모와 착취에 비하면 1천만 원짜리 하와이 여행 결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평생 잊지 못할 아주 화끈하고 제대로 된 축하를 선물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거실 구석에 놓인 작은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굳게 닫혀있던 노트북을 활짝 열어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위잉. 노트북의 전원이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오피스텔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하얀 불빛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이삿짐을 풀다 만 종이 상자들을 다급하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잡동사니들 틈바구니에서 마침내 까만색 외장 하드 디스크 하나를 찾아냈죠. 먼지가 뽀얗게 앉은 그 작은 기계를 입으로 후후 불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익숙한 폴더 목록이 주르륵 떴습니다. 마우스를 쥔 제 손은 망설임 없이 시댁만행이라고 대충 이름 붙여둔 폴더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자 지난 3년 동안 제가 몰래 녹음해 두었던 통화 파일들이 수십 개나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걸 녹음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하지만 전 시어머니는 늘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며 교묘하게 제 숨통을 조였고 전 남편은 항상 자기 엄마 편만 들며 저를 예민한 미친 여자로 몰아갔거든요. 너무 억울하고 숨이 막혀서 그저 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녹음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던 피눈물 나는 흔적들이었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전 저는 휴대폰을 들어 은행 앱부터 켰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는 바로 돈의 흐름이니까요. 지난 3년간의 계좌 이체 내역을 조회해서 화면에 띄웠습니다. 노트북 화면 가득 끝없는 숫자들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마우스 휠을 아래로 굴릴 때마다 제 얼굴은 참담하게 일그러졌죠. 민정 아가씨 가방 할부금, 어머님 온천 여행 보태기,
아버님 자동차 접촉사고 수리비, 남편 주식 빚 마이너스 통장 이자,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전 시댁 식구들의 이름 옆에 찍힌 금액들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라 제 등골을 파먹는 기생충들이었죠. 저는 야근에 특근까지 해가며 코피 쏟고 일해서 받은 보너스였는데 말입니다. 정작 저는 제 옷 한 벌 번듯하게 못 사입고 점심값 몇천 원 아끼려고 매일 회사 구내식당만 전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들은 제 피 같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저를 종년 부리듯 했던 겁니다. 스크롤을 끝까지 내린 뒤 총액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계산기 앱을 두드렸습니다. 탁, 탁, 탁. 숫자를 누르는 제 손끝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화면에 찍힌 최종 금액은 제 짐작을 아득히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하, 미친년. 이지원, 너 진짜 바보 천치같이 살았구나. 제 입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자주 섞인 탄식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굴레에 갇혀 제가 얼마나 멍청한 호구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내 그 눈물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서 창을 옆으로 치워두고 다시 시댁 만행 폴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 이 수많은 흙구덩이 속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예리한 무기를 골라낼 차례였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파일들을 하나씩 재생하기 시작했죠. 야, 어디 며느리가 시어미가 부르는데 핑계를 대? 내깎게 우리 집 식구 됐으면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이 참아. 우리 엄마 불쌍하잖아. 돈도 잘 버는 당신이 그냥 눈 딱 감고 결제 좀 해주라. 응? 고막을 때리는 익숙한 폭언과 찌질한 변명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가슴을 찢어놓고 숨막히게 했던 목소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기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사냥을 앞두고 완벽한 덫을 발견한 맹수처럼 가슴속에서 차갑고 서늘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수십 개의 파일 중에서도 제 귀를 가장 의심케 했던 시어머니의 천박한 욕설과 돈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선명하게 담긴 파일 두세 개를 따로 빼냈습니다. 특히 이혼 도장을 찍던 날 혼수를 놓고 맨몸으로 나가라며 악을 쓰던 생생한 라이브 녹음본은 그야말로 최고의 무기였죠. 마우스를 클릭해 그 알짜배기 파일들만 바탕화면에 새로운 폴더로 고이 옮겨 담았습니다. 우아하고 고상한 척 있는 척은 다할 그전 시누이의 결혼식장. 그 식장 전체에 이 추악하고 상스러운 목소리들이 쩌렁쩌렁 울려 퍼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허영심에 가득 찬 전 시어머니와 전 시누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상상. 그 통쾌한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만으로도 찌릿찌릿한 묘한 쾌감이 등줄기를 타고 빠르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짜릿한 쾌감을 느끼며 저는 곧바로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이 귀한 무기들을 엉성한 날 것 그대로 들려줄 수는 없었죠. 마우스를 이리저리 굴려가며 통화 녹음 파일의 지저분한 잡음들을 하나씩 깎아냈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살아나더군요. 저는 불필요한 대화는 싹둑싹둑 잘라내고 오직 그들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핵심 망언들만 쏙쏙 뽑아 하나의 파일로 이어붙였습니다. 내깎게 우리 집 식구 됐으면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나갈 거면 네가 산 혼수 다 놓고 맨몸으로 나가. 우리 민정이 신혼여행비 오늘 밤까지 입금해라. 마치 한 편의 막장 드라마 예고편처럼 기가 막힌 오디오 파일이 완성되었습니다. 무기를 날카롭게 다듬었으니
이제 이 무기를 빵빵하게 쏘아 올릴 대포가 필요했죠. 저는 인터넷 쇼핑몰 창을 열고 검색창에 타자를 쳤습니다. 야외용 초대형 블루투스 스피커, 출력 가장 빵빵한 휴대용 앰프, 가장 후기가 좋고 야외 체육대회에서도 거뜬히 쓰인다는 무시무시한 출력의 대형 스피커를 골랐습니다. 금액이 꽤 나갔지만 전 시댁에 갖다 바친 돈들에 비하면 껌값도 안 되는 액수였어요. 당장 내일 도착하는 빠른 배송을 선택하고 결제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오후 반차를 내고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최고급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아주 화려하고 세련되게 바꿔주세요. 누가 봐도 시선이 확 꽂히게요. 디자이너의 경쾌한 손길을 거치자 거울 속에는 생기 잃고 푸석하던 과거에 제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풍성한 웨이브와 우아한 메이크업이 더해지니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더군요. 미용실을 기분 좋게 나선 제가 향한 곳은 백화점 여성복 매장이었습니다. 결혼식 하객의 금기라는 흰색보다 더 강렬하고 도발적인 색상을 찾았죠. 제 눈에 단번에 띈 건 매장 한가운데 마네킹이 입고 있던 새빨간 투피스였습니다. 몸의 곡선을 따라 핏이 딱 떨어지는 도도하고 치명적인 붉은색 수트였어요. 고객님, 이 옷 정말 찰떡같이 잘 어울리시네요. 어디 특별한 파티라도 가시나 봐요? 점원의 호들갑스러운 칭찬에 저는 거울 속 저를 바라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네. 제 인생에서 아주 의미 있는 성대하게 축하해줄 파티가 하나 있거든요. 빨간 투피스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아찔한 높이의 까만 스틸레토 힐도 함께 샀습니다. 마지막으로 1층 명품 매장에 들러 얼굴 반을 가리는 새까만 선글라스까지 착용해 보았죠. 완벽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남편 눈치를 보고 시어머니 호통에 숨죽여 울던 촌스러운 무급식모 이지원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우아하며 다가올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포식자가 서 있었죠. 드디어 전 신우이의 결혼식 전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택배로 도착한 거대한 휴대용 스피커를 상자에서 꺼내 충전 케이블을 꽂았습니다. 배터리 표시등이 100%를 알리는 초록색으로 꽉 찬 것을 확인하고 저는 휴대폰과 스피커를 블루투스로 연결했죠. 볼륨을 아주 작게 맞춘 뒤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호로 잡년이 당장 돈 안 내놔. 볼륨을 확 줄였는데도 스피커를 뚫고 나온 전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제 오피스텔 방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음질은 기대 이상으로 또렷했고 출력은 소름이 돋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이 선명한 목소리가 내일 그 화려한 호텔 예식장 로비를 가득 채운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라 기분 좋은 콧노래가 흥얼흥얼 흘러나왔죠. 저는 스피커 전원을 고이 끄고 찬장에서 와인 잔을 하나 꺼냈습니다. 진한 루비색 레드 와인을 잔에 따르며 낮에 거울 속에서 보았던 새빨간 제 모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달콤하고 쌉싸름한 와인 한 모금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온몸의 긴장이 부드럽게 풀려갔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빈 와인 잔을 내려놓고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결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몸놀림으로 침대에서 일어났죠. 여유롭게 샤워를 마치고 전날 백화점에서 산 새빨간 투피스를 조심스럽게 꺼내 입었습니다. 몸의 선을 따라 완벽하게 떨어지는 고급스러운 원단의 감촉.
그것이 제게 묘한 해방감과 묵직한 자신감을 동시에 불어넣어 주더군요. 미용실에서 화려하게 세팅했던 머리칼을 다시 한번 풍성하게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의 반을 가리는 커다랗고 까만 선글라스를 꼈죠. 거울 속에 선 여자는 시댁의 눈치를 보며 주눅 들어 있던 예전의 이지원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호텔 웨딩홀 앞. 차 문을 열고 내리자마자 고급스러운 꽃향기가 확 풍겨왔습니다. 로비 안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사한 샹들리에 조명과 잔잔한 클래식 피아노 연주로 가득 차 있더군요. 그 우아하고 가식적인 평화로움 속으로 저는 당당하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대리석 바닥에 날카롭게 부딪히는 제 하이힐 소리가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로비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순백의 드레스 사진들과 점잖은 무채색 정장들 사이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렬한 핏빛으로 무장한 제 모습은 단연 시선을 사로잡았죠. 마치 새하얀 도화지 한가운데 뚝 떨어진 붉은 잉크 한 방울 같았을 겁니다. 저를 발견한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꽂히는 것이 온몸의 피부로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축의금 데스크 쪽에 아주 익숙하고도 역겨운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가식적인 미소를 입에 걸고 하객들을 맞이하던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축의금 봉투를 정리하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 인간은 새빨간 옷을 입고 걸어오는 저를 보자마자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지더군요. 지원아? 전 남편의 멍청하고 얼빠진 중얼거림에 옆에서 혼주용 최고급 한복을 빼입은 전 시어머니도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저를 확인한 시어머니의 표정은 순간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들린 커다란 가방을 발견하자 이내 그 얼굴에 득이양양하고 거만한 미소가 번지더군요. 그녀는 제가 결국 그들의 협박에 못 이겨 돈을 바치러 굴복하고 돌아왔다고 단단히 착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거만한 발걸음으로 다가와 제 앞을 떡하니 막아섰습니다.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는 그 노골적인 시선에는 여전히 저를 발밑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오만함이 가득 담겨 있었죠. 결국 기어와서 돈 줄 거면서 꼴은 그게 뭐냐? 제 귓가에 꽂히는 그 멍청한 비아냥거림에 저는 하마터면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이혼 도장 찍고 나갔으면 곱게 찌그러져 있을 것이지. 이혼녀 주제에 어디서 눈깔에 힘을 주고 새빨간 옷을 쳐입고 와. 네가 무슨 기생이냐? 아주 예식장 물을 다 흐려놓네. 전 남편도 쭈뼛거리며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당신 진짜 돈 가져온 거야? 근데 옷차림이 이게 뭐야? 사람들 다 보는데 부끄럽게 진짜. 시끄럽다. 야, 돈은 가져왔어. 돈 내러 온 거지? 현금으로 들고 왔냐? 그 가방은 뭐야? 시어머니는 제가 들고 있는 가방 안에 하와이 신혼여행비 1,000만 원이 현찰로 가득 들어있을 거라 굳게 믿는 눈치였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 눈동자를 선글라스 너머로 가만히 내려다보았죠. 정말 구제불능의 족속들. 딸의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 날 수많은 하객이 보는 앞에서도 오직 남의 돈을 뜯어낼 생각밖에 없는 저 천박한 밑바닥에 신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어 저들과 단 한마디의 말도 섞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입꼬리를 비틀어 차가운 조소를 한번 날려준 뒤 그들의 어깨를 세게 밀치고 유유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인연이 지금 어른을 치고 지나가? 야, 이지원, 너 당장 안 서? 뒤에서 꾀꾀거리는 짐승 같은 소리가 들렸지만 제 시선은 이미 로비의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나의 타깃.
오늘 이 화려하고 비극적인 연극을 감상할 가장 중요한 VIP 관객들을 찾아야 했거든요. 로비 한가운데 점잖은 양복과 우아한 한복을 차려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단번에 눈에 띄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신랑 측 부모님, 새로운 사돈댁이 서 있었죠. 그들 주변으로는 신랑 측의 지인들과 점잖은 하객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타깃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리석 기둥과 높은 천장 사이의 거리를 눈대중으로 계산했습니다. 어디에서야 이 넓은 호텔 로비에 가장 완벽한 음향 반사가 이뤄질지 찾는 것이었죠. 수백 명의 하객이 모여 있는 식장 한가운데 사돈댁의 위치와 정확히 마주 보면서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될 수 있는 로비의 정중앙 센터 자리. 저는 주저없이 그곳으로 직진해 우뚝 멈춰 섰습니다. 쇼핑백 손잡이를 움켜쥔 제 손에 기분 좋은 땀이 배어났습니다. 등 뒤로는 저를 쫓아오며 악을 쓰는 전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급박하게 들려오고 있었죠. 로비의 모든 하객이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보는 순간 주변의 모든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얼어붙은 그 찰나 저는 선글라스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밀어 올리며 신랑 측 부모님을 향해 아주 화사하고 예의 바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신랑 측 부모님과 하객들이 모여 있는 로비 한가운데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향해 쏠린 바로 그 완벽한 타이밍에 저는 들고 있던 가방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100% 충전을 야외용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 들었죠. 가방에서 나온 시커멓고 육중한 기계의 모습에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우아한 동작으로 대리석 바닥에 스피커를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선 마이크를 꺼내 전원 버튼을 위로 딸깍 올려 켰습니다. 삐익. 날카롭고 찢어지는 듯한 기계음이 로비의 잔잔한 클래식 피아노 연주 소리를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놀란 하객들이 어깨를 움츠리며 일제히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더군요. 그 화려하고 소란스럽던 예식장 로비 전체에 순식간에 숨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오직 새빨간 옷을 입은 저 하나만을 향해 집중되어 있었죠. 저는 선글라스를 낀 채로 붉은 립스틱을 칠한 입술을 마이크에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초대형 스피커의 출력이 어찌나 빵빵한지 제 평상시 목소리가 천둥처럼 쩌렁쩌렁하게 식장 로비를 울렸습니다.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 자리에 굳어버린 신랑 측 사돈댁 어르신들과 똑바로 눈을 맞추며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뜻깊고 기쁜 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축의금을 전달하러 이 자리에 직접 왔거든요. 낭낭하고 밝은 제 목소리에 하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부 측에서 특별히 부른 이벤트 업체 사람인가 싶어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쳐다보는 사람들도 꽤 있었죠. 저는 마이크를 잡지 않은 다른 한 손을 들어 저 멀리 축의금 데스크 쪽에서 사색이 되어 서 있는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저는 방금 전까지 저기 서 계신 혼주분들과 한 가족이었던 이 집안의 맏며느리입니다. 저기 고상하게 한복 입고 계신 시어머니의 상상을 초월하는 폭언과 매일 게임만 하며 자기 집안 뒤치다꺼리만 시키던 남편의 무능력함에 질려서 합의 이혼 도장을 쾅 찍었죠. 제가 이혼한 지 벌써 3주나 지났는데요. 글쎄, 저기 저 아줌마랑 제 전 남편이
오늘 결혼하는 신우이의 하와이 신혼여행비 1천만 원을 저보고 내달라고 밤낮 없이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허? 여기저기서 헛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팝콘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아하게 인사를 나누던 사돈댁 식구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뻘겋게 혹은 흙빛으로 변해버렸죠. 하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조금의 틈도 주지 않고 더욱 크고 또렷하게 폭로전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혼하고 나갔는데도 돈을 안 내놓으면 제 회사 게시판에 소문을 내고 직장 생활을 완전히 끝장내버리겠다고 협박 문자를 수십 통이나 보내셨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 눈물겨운 뻔뻔함과 가족애에 깊이 감동해서 이렇게 그 잘난 축의금을 온 동네방네 자랑하려고 친히 행차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로비 저편에서 전 남편이 미친 듯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마이는 펄럭거리고 넥타이는 비뚤어진 채로 땀을 뻘뻘 흘리며 돌진해 오더군요. 당신 지금 미쳤어? 빨리 마이크 안 꺼. 당장 입 다물어. 남편이 제 손에 들린 마이크를 뺏으려 두 팔을 허우적거리며 짐승처럼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찔한 키리를 신고도 아주 가볍고 우아하게 몸을 살짝 틀어 그 더러운 손길을 피했죠.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스텝이 꼬인 남편이 제 발밑 대리석 바닥에 볼사납게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꼴을 재미있다는 듯 힐끗 내려다보며 저는 빙긋 웃어주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고생해서 준비한 진짜 축의금을 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저는 바닥에 놓인 대형 스피커의 큼지막한 재생 버튼을 스틸레토 힐의 악코로 꾹 눌렀습니다. 딸깍. 그 작은 스위치 소리와 함께 로비의 높은 천장과 넓은 바닥을 타고 제가 정성껏 다듬어온 오디오 파일이 쾅쾅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깝게 우리 집 식구 됐으면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어디서 굴러먹던 게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이따위 행패야. 나갈 거면 네가 산 혼수랑 예물 다 놓고 맨몸으로 나가. 이 집안에 내년 물건 단 하나도 못 가져가. 우리 아들 청춘 바친 값은 다 내놓고 가야지. 우리 민정이 신혼여행비 오늘 밤까지 당장 내 계좌로 입금해라. 네가 혼수 다 팽개치고 몸만 나갔다고 우리가 끝난 줄 알아? 돈 안 내면 니네 회사 게시판에 빚쟁이의 성질 더러운 이혼녀라고 소문 다 낼 줄 알아. 잡음 하나 없이 고음질로 깨끗하게 정제된 전 시어머니의 날카롭고 천박한 실제 목소리가 예식장을 사정없이 후려갈겼습니다. 출력이 어찌나 강한지 로비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미세하게 덜덜 떨리는 것만 같았죠. 방금 전까지 교양 있는 척 우아하게 웃으며 하객을 맞이하던 고상한 혼주의 입에서 튀어나온 쌍욕과 악독한 협박들. 그 끔찍하고 저열한 진실이 수백 명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웅성거리던 식장은 마치 거대한 얼음물을 끼얹은 듯 완벽하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도와주러 달려오던 웨딩홀 직원들도 너무 놀라서 멍하니 멈춰섰고 하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굳어버렸죠. 사람들의 경악 어린 시선과 혐오스러운 눈빛은 이제 오롯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축의금 데스크 옆에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전 시어머니와 제 발밑에 비참하게 엎드려 얼굴을 감싸 쥐고 있는 전 남편에게로 말입니다. 사방을 짓누르는 그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저는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바른 입술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마침내 제 가슴 속 꽉 막혀있던 체증이 씻은 듯이 내려가는 세상에서 가장 통쾌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스피커에서 터져나온 전 시어머니의 천박한 목소리가 로비를 휩쓸고 지나간 직후였습니다.
얼음장처럼 굳어있던 사람들의 침묵을 깬 건 다름 아닌 신랑 측 부모님이 서 있던 자리였죠. 제 시선이 신랑 측 사돈댁 어르신들의 흙빛으로 변한 얼굴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분노와 경악으로 불그락푸르락해진 신랑 아버지가 부들부들 떨고 계시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옆에 서 있던 신랑의 뒤통수를 지체 없이 퍽 하고 후려갈기셨습니다. 아,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 멍청한 놈아. 내 놈이 눈이 삐어도 단단히 삐었지. 어디서 저런 근본도 없는 상스러운 집안이랑 엮일 뻔해? 당장 결혼식 취소해. 신랑 아버지의 불호령이 예식장 로비에 쩌렁쩌렁 메아리 쳤습니다. 신랑 어머니 역시 충격을 받았는지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리셨죠. 여보, 아이고, 내 혈압이야. 신랑 측 하객들도 혀를 차며 하나둘씩 몸을 돌려 예식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신부 대기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머리에 화려한 티아라를 쓰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전신우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쳐나오더군요. 스피커에서 울려 퍼진 제 엄마의 생생한 욕설과 파혼을 선언하는 시아버지의 호통을 대기실 안에서 전부 들어버린 거였죠. 오빠, 어머님, 아버님, 오해예요.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신우이가 무거운 드레스 자락을 엉성하게 부여잡고 신랑 측을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더럽다는 듯 차갑게 시선을 피하더니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황급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져버리더군요. 그 매정한 뒷모습을 바라보던 신우이는 결국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넋이 나가 있던 전 시어머니가 제 쪽을 향해 눈을 까디집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저년 잡아라. 저 독한 년이 기어코 내 딸 혼삭기를 망쳐놨어. 당장 안 잡아. 전 시어머니가 축의금 데스크를 박차고 나와 저를 향해 두 팔을 휘저으며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채 세 걸음도 떼지 못했죠. 그녀는 갑자기 아이고 내 뒷목 하더니 뻣뻣하게 굳은 몸으로 바닥에 쿵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는 완벽한 몰락이 제 발치 아래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한테 덤벼들다 바닥에 코를 박았던 제 전 남편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고 하나뿐인 여동생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바닥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찌질하고 비겁한 인간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양손으로 자기 얼굴을 푹 감싸주더군요. 마지막까지 참 일관성 있게 무책임하고 찌질한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져 앓는 소리를 내는 전 시어머니와 화장이 다 번진 채 넋이 나가버린 전 시누이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또각, 또각. 제 빨간 구두 굽소리가 그들의 귓가에 사형 선고처럼 울렸을 겁니다. 저는 들고 온 명품 쇼핑백 안쪽 주머니에서 빳빳한 종이 뭉치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어젯밤 정성스럽게 인쇄해둔 지난 3년간 제가 이 시댁 식구들에게 쏟아부은 수천만 원의 이체 내역서 뭉치였죠. 이 독한 년 천벌을 받으련. 바닥에 쓰러진 전 시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보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제 귀에는 그저 패배자의 웅얼거림으로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종이 뭉치를 허공을 향해 아주 높고 우아하게 흩뿌렸습니다. 수십 장의 이체 내역서들이 마치 한겨울의 하얀 눈송이처럼 차르륵 소리를 내며 그들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죠. A사 용지들이 나풀나풀 흩날리는 그 비참한 풍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아주 또박또박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축의금은 이걸로 퉁치죠. 지난 3년 동안 내가 당신들한테 뜯긴 돈, 그거면 하와이가 아니라 세계 일주도 다녀오고 남았을 테니까요. 남은 인생들 어디 한번 알아서 잘 살아보세요. 제 손을 떠난 종이들이 전 시어머니의 뺨을 스치고 신우이의 하얀 웨딩드레스 위로 무참하게 떨어져 내렸습니다. 제가 쏘아 올린 융단 폭격이 마침내 적진 한가운데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까만 선글라스를 한번 쓱 치켜 올렸죠. 그리고 미련 없이 휙 돌아서서 웨딩홀의 출구를 향해 또각또각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 등 뒤로는 그야말로 완벽한 교향곡이 연주되고 있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다 무슨 망신이람. 누가 전연 좀 잡아보라고. 바닥에 흩뿌려진 이체 내역서들을 허겁지겁 주워 담으며 통곡하는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 나 어떡해, 엄마 나 어떡하냐고. 웨딩드레스 자락을 쥐어뜯으며 바닥을 뒹구는 전 신우이의 처절한 울음소리까지. 그 모든 소음이 제 귀에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고 통쾌한 배경음악으로 들려왔습니다. 로비를 가득 채웠던 수백 명의 하객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제 앞길을 쫙 갈라주었죠. 경악과 흥미가 뒤섞인 그들의 시선이 제 온몸에 꽂혔지만 저는 턱을 치켜들고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가치조차 없는 이미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내진 썩은 살점들이니까요. 호텔의 무거운 유리 회전문을 힘껏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싸. 눈이 부시도록 쨍한 봄 햇살이 제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예식장 안에 그 답답하고 가식적이던 공기와는 차원이 다른 맑고 청명한 바람이 불어왔죠. 저는 눈을 지그시 감고 숨을 깊게, 아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시원한 공기가 밀려 들어오며 지난 3년 동안 명치 끝을 꽉 막고 있던 묵직한 돌덩이가 뻥 뚫려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이것이 진짜 내 인생의 냄새고 온전한 자유의 맛이구나. 저도 모르게 환한 미소가 입가에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연락처 목록을 열었죠. 최영숙, 전 남편 신우이. 이름만 봐도 소름이 끼치던 그 번호들을 차례대로 꾹꾹 눌러 스팸 차단 및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화면에 뜬 팝업 창을 보며 저는 경쾌하게 응, 영원히 안녕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인생을 갉아먹던 기생충들과의 연결고리가 디지털 세상에서도 완벽하게 끊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말 아침마다 돈 내놓으라며 울리는 불쾌한 진동 소리를 들을 일도 남편의 찌질한 변명을 들어줄 일도 없게 된 거죠. 홀가분한 마음에 제 입에서 소리내어 맑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하.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새빨간 투피스와 아찔한 하이힐을 신은 제 모습이 오늘따라 거울 속에서 본 그 어떤 때보다 눈부시게 아름다웠거든요.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호텔 앞을 벗어나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저 이지원이라는 이름 하나로 살아갈 눈부신 새 인생이 저를 향해 두 팔을 벌려 환영하고 있었죠.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내딛는 첫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지원 씨의 통쾌한 반격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난 3년 동안 가슴을 꽉 막고 있던 커다란 돌덩이가 이제야 시원하게 뻥 뚫려 날아간 기분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당하며
남몰래 소갈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사연이 작은 위로와 짜릿한 대리만족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인생을 가장 눈부시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속 시원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나 가슴속에 담아둔 비슷한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펼쳐질 저 이지원의 찬란한 새 출발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그럼 여러분도 저처럼 늘 당당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